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최근에 주식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내가 만약에 그때 그랬었더라면, 그때 투자를 했었더라면 이라는 후회를 하시거나, 혹은 그때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이 말려서 뭘 못했다라는 그러한 후견지명식의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이 계십니다. 자, 특히나 지난 3월 코로나 쇼크 이후 최근까지 종합주가 지수가 90% 이상 상승하였다 보니까요. 자, 그러한 후견지명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데요. 자, 그런데 좀 냉정하게 이야기하자면, 자, 그때로 돌아가더라도 역사는 반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히려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불확실성을 이겨내고 그것을 수익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히려 고민하는 게 더 건설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난해할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요. 자, 이 이야기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들어서 집에서 이런 혹시 갈등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함께 봐주세요. 가족 사이에서 내가 그때 뭐 투자하자고 했잖아 하면서 서로 싸우고 그러신 분들 계시다면 꼭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제 주식 투자 관점에서 말이죠. 자, 요즘 들어서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런 말씀 하신 분들 많아요. 그때 내가 뭐라고 했느냐? 그때 이거 하라고 그랬지 않느냐? 그때 이거 사라고 했지 않느냐? 내가 몇십 년 전에 삼성전자 사라고 하지 않았느냐? 예, 그런 말씀 하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자, 이러한 얘기들, 혹은 내가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라는 후회, 이러한 개인적인 생각, 혹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던지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종합해 보게 되면요, 그것은 모두 사후 확신 편향이라고 부르는 후견지명에서 나오는 투자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람들의 하나의 화법 중에 하나는 내가 이미 그것을 익히 알고 있었다. 그런데 네가 그것을 따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예, 그 사후에 모든 것이 다 일어난 후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사후 확신 편향, 그에 따른 후견지명입니다. 선견지명이 아니고 후견지명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 현상, 지금 이 상황도 그렇고 과거 9개월 전 3월 코로나 팬데믹 때도 그렇고 지금 앞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3월 코로나 팬데믹 때는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라갈 줄 아무도 몰랐잖아요. 예,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를 드리긴 하였지만, 예, 많은 투자자분들은 예, 얘기를 하지 못했죠. 그만큼 시장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불확실성이 커요. 지금 이 순간도 시장에 대한 시각은 예, 그야말로 오리무중입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시장의 노이즈는 계속 쏟아지고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 예, 모든 분석들이 가봐야지, 시간이 지나 봐야지 정답인 것을 알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과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후회하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주식시장에 있어 왔지만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최근처럼 주식시장이 다 오르고 난 후에는요, 뭐 최근에 언제 증시가 폭락했을 때 그때 내가 어떤 액션을 취했어야 되는데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세요. 심지어는 뭐 지금으로부터 벌써 거의 4반세기 전의 일인 IMF 때 내가 주식을 사서 제대로 했다라면 뭐 요즘 뭐 주식 투자 중에 정말 큰 부를 일군 그러한 분들처럼 나도 엄청난 부를 일구었을 텐데, 뭐 2001년 9.11 사태나 2003년 이라크전 그 시점 정도로 돌아갔다면 내가 정말 엄청난 기회를 잡았을 텐데, 혹은 2008년 금융위기 때로 돌아가서 내가 차화정 주식을 샀다면 어마어마했을 텐데, 그리고 이번 2020년 3월 그때 모두가 도망갈 때 정말 소수의 투자자들이 용감하게 투자했던 것처럼 나도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자, 그렇게들 후회하시는데요. 하지만 막상 그때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게 되면요, 실천하지 못하실 겁니다. 예, 왜냐? 그 시점에 돌아갔다. 역사가
똑같이 반복된다고 하더라도요, 본인은 그 역사가 똑같이 반복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 그때로 돌아가더라도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시장에 가득한 노이즈, 지구가 멸망했다, 뭐 세계 자본주의가 무너졌다, 한국은 뭐 제2의 IMF 사태가 온다 등등등, 예, 뭐 끝없는 비관적인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역사가 또다시, 예, 반복이 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때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내 자신은 똑같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자, 어떤 시점으로 돌아가든, 그리고 오리무중인 안개 속에 휩싸여 있는 지금 이 시점이라도 그 불확실성을 주식 투자 수익률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체계적인 전략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주식 시장은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아서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가능성이 높은 것을 우리가 예상은 할 수 있지만 그 예상이 정확하게 도달할 것이다, 그에 이를 것이다, 그런 정확한 예측은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지금 시점, 언제든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주식시장은 안개예요. 뭐 가끔씩 안개가 순간 사라져서 화 하고 보일 때가 있지만, 안개 그 자체입니다. 뭐 하락할 것 같기도 하고, 멀리서 희망의 불빛도 보이는 것 같은데, 우리가 가늠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죠. 그런데 이러한데요, 뭐 강력한 것도 필요 없습니다. 작은 투자 전략이라도 하나 정도 가지고 있게 되면요, 자, 우리가 이 안개로 가득 찬 이 주식시장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어떠한 투자 전략도 없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 어디 놀러 가서 새벽에 안개가 꽉 차가지고 정말 코앞도 안 보이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 상상을 해보세요. 투자 전략이 없으면요, 거기서 한 치 앞도 안 보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여기를 헤쳐가야 될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투자 기준이라도 있게 되면 뭐 최소한 뭐 내가 투자 기준이 땅에 이렇게 손 짚어 가지고 돌멩이의 위치에 따라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아무튼 유치한 방법이라도 하나라도 있게 되면 증시에서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주식 시장에 관해서 증시 토크를 이야기 드릴 때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릴 때 증시 밸류에이션을 이용한 동쪽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서 자주 언급드려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을 활용해서 동쪽 자산 배분 전략을 실천하고 있는데, 자, 지난 3월 코로나 팬데믹 때는 그 이론 현금 비중, 이 동쪽 자산 배분 전략에 의한 현금 비중이 0%가 나왔어요. 시장 밸류에이션을 이용해서 계산을 했더니 극단적인 수치가 나왔었습니다. 지금은 그 수치가 2010년대 중반 수준까지 크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야, 자, 이러한 부분 아주 명확하게 매수, 매도 이런 칼같이 자르는 전략은 아니더라도 마치 라디오 볼륨처럼, 라디오 볼륨 하니까 조금 올드하네요. 레트로 감성이 나옵니다. 그거 아니더라도 가스 밸브 이렇게 불 높이 조절하는 정도로, 이렇게 조절하는 정도라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안개 속 같은 주식 시장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어렵게라도 나아갈 수 있는 기준을 마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투자자분들이 주식 시장에 나름대로의 전략을 가지고 뛰어드시는데,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그 전략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심지어 제가 봤던 여러 주식시장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 중에는 자기가 어떤 매매 로직을 만들었대요. 그 로직을 몇 가지 케이스에만 적용을 해봅니다. 그리고 난 대박 전략을 만들었다, 이것은 무조건 대박이다 하면서 확신에 찹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이렇게 케이스를 떠오르는 게 있어서 이제 물어보면 그것은 예외적 케이스,
아, 이거 무슨 맨투맨 종합 영어도 아니고, 옛날에 성분 종합 영어도 아니고, 예, 예외적 케이스가 더덕더덕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누더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전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수사일 뿐이죠. 예, 말장난일 뿐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전략을 여러분들이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체계적인 전략을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과거 데이터, 예, 여러분들이 뭐 주가 차트를 이용한 어떤 전략을 만든다? 그러면 그 과거 데이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툴을 활용하시거나 아예 과거 데이터를 수집을 하셔가지고 예, 여러 가지 전략들을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검증을 3번이나 했느냐? 첫 번째로는 백테스팅입니다. 자, 이 백테스팅은 뭐 길게 설명드리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시뮬레이션에서 예, 과거 데이터로 시뮬레이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지 그것을 검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익률 좋게 나왔어요. 거기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자, 이것을 한 번 더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전진 분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뭐 이제 가수 전진 그분 말고요. 전진하는 그 분석이라는 개념입니다. 뭐냐면 과거 데이터가 뭐 한 몇십 년치 있다 그러면 1년 단위로 끊어가지고 1년 단위로 테스팅해보고 예, 거기서 나온 뭐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또 1년을 또 테스트하고 이렇게 이제 착 마치 우리가 과거에 돌아가서 1년씩 예, 테스트한다. 실전 데이터로 테스트하듯이 그렇게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이 단순하게 이제 백테스팅을 하는 과정에선 논리적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전진 분석을 하다 보면요, 논리적인 오류를 예, 만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미래 데이터를 알아야지만 예, 이게 이제 매매 시그널이 발생하는 로직이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백테스팅에서는 그냥 오케이 하면서 시그널이 쭉 나와버리지만 전진 분석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냐고요? 과거에 저도 다 경험해 봤습니다. 예, 연구 정말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류들 많이 냈죠. 자, 전진 분석 과정에서 그러한 오류들을 찾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전진 분석 통해서 검증이 완료됐다 그러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전 데이터 분석입니다. 예, 이건 뭐냐면 실제 내가 뭐 모든 투자금을 투입시키는 건 아니고 뭐 소수, 예, 소액, 예, 맛보기 정도나 혹은 모의 투자 데이터로 해서 예, 그 시점 뭐 지금 뭐 매수 들어갔다 그러면 예, 실제 데이터에서 시그널 보고 그렇게 이제 매매를 하거나 기준에 맞춰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교체하거나 하는 겁니다. 이 3가지 과정을 모두 거쳤을 때 제대로 된 예, 투자 전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실전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전진 분석에서 보지 못하는 시장의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전진 분석에서 대박 종목이 나왔다. 그런데 실제 시장에서 보면 그 대박 종목이 거래대금이 뭐 하루에 1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종목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예, 투자하기가 정말 어렵죠.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쳐서 검증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만의 체계적인 전략을 만든다면, 자,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시장에서 여러분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기준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계속 강조드립니다만 주식시장은 소음과 안개가 가득한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 자신이 애매한 투자 전략을 가지고 있게 되면 중간에 포기하게 돼요. 예. 어설프게 매매 로직을 만들었다. 검증도 안 했다. 그런데 시장이 갑자기 흔들려서 내가 원치 않는 성과가 나왔다. 그러면 중간에 포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검증했을 때는 예, 우리가 그 전략을 지켜갈 수 있는 신뢰가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강한 투자 전략이 있게 되면요, 내 자신이 과거 어느 순간 IMF 때, 뭐 2000년 초반
2008년 금융위기 어느 때로 돌아가더라도 흔들림 없이 그 투자 원칙을 지키실 수 있을 거예요. 혹은 내 자신이 다른 나라 증시 어디에 던져지더라도 그 안에서 투자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맞춰 가지고 성공적인 투자 성과를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마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높은 산을 등산을 해야 되는데 안개가 가득 끼었어요. 예, 우리 여기 스타트점인데 안개가 가득 끼었습니다. 친구와 저 이렇게 둘이 있는데 한 친구는 투자 기준이 없어서 무서워 어찌할지 모르겠어 하고 여기서 맴맴 돌지만 나는 조금 미흡하더라도 검증된 강한 투자 전략을 바탕으로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보면요, 안개가 살짝 거칠 때가 있어요. 증시가 너무 좋아서 혹은 여러 가지 증시가 잠깐 안정적이어서. 그래서 안개가 순간 사라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기 있던 친구는 아니 전략을 가지고 있던 내 친구는 벌써 저렇게 올라갔네. 하지만 또다시 안개가 끼게 되면요, 이 친구는 계속 산 밑에서 어찌할지 모르고 그냥 제자리 걸음만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 자신은 강한 투자 기준을 가지고 또다시 안개가 끼어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더 높은 산을 향해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부분, 투자 기준이 불확실성에서 수익을 만드는 그러한 과정인데, 이게 참 형이상학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 보니까 저의 얘기가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도 저희 증시 토크 보시는 분들은 뭔가 마음속에서 울림이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자, 한 가지 공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연말이 2021년으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시기죠. 자, 올해 마지막 거래일 12월 30일에 91차 송년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91차 세미나인데 송년을 기념한 세미나예요. 12월 30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그때 저녁 7시에서 9시에 개최되는데요. 이 송년 세미나는 신청자에 한해서 참여 안내를 드리게 됩니다. 이 참여 방법 안내는 제가 댓글 최상단과 영상 본문에 참여 링크 안내 댓글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달 저희 정기 세미나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분들께서 참여하고 계신데요. 이번 송년 세미나에도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에 감사드리면서요. 자, 여러분들 빚내서 투자하지 마시고 자산 배분 전략, 분산 투자 지켜가시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자산 배분 전략과 분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굳이 백테스팅 하지 않더라도 이거는 수많은 투자자들이 검증한 기본적인 투자 전략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저희 세미나에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그러면 내일 증시 토크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